비류국을 복속시키게 된 동명성왕은 옛 비류국 땅의 이름을 바꾸어 다물도로 삼고 송양을 그 땅에 봉하여 우두머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의 설명에 따르면 다물이란 고구려 말로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며 옛 비류국 땅을 다물도로 부르게 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물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구려 말로 옛 땅을 회복한다라는 그 의미 덕분에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2000년대 초반에 고구려 열풍과 함께 유행했었죠. 다들 드라마 주몽 아시죠? 거기서 주몽이 이끄는 군대 이름도 다물군이었잖아요. 이렇듯 이 다물은 옛 고구려어 단어들 가운데 대중적으로 비교적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명성왕은 어째서 새롭게 정복한 영토인 옛 비류국 땅에 옛 땅을 회복하였다는 의미의 다물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 동명한편 영상에서 송양의 비류국이 고조선계 토착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점에 주목하여 고구려 역시 비류국과 마찬가지로 고조선에 대한 계승의식이 있었고 고조선의 옛 영토를 모두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옛 비류국 땅을 다물도라고 이름 지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고구려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죠. 한편 이와 반대로 항복한 비류국의 관점에서 이해한 견해도 있습니다. 즉 다물도의 우두머리로 임명된 비류국왕 송양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구려에 항복했다가 다시 그 땅의 우두머리로 봉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되찾은 것과 같다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동명성왕이 옛 비류국 땅을 다물도로 바꾼 이유에 대해 정확히 뭐가 정답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류국은 동명성왕이 졸본 일대에 정착한 이후 처음으로 복속시킨 주변 토착 세력이었으며 복속 과정에 대한 설화가 상세히 남을 정도로 중요한 세력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후대의 기록에서도 고구려 내의 지방 자치 세력들 중 하나로 비류나부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고구려가 비류국을 복속시키고 나서 그 세력을 지방 자치 세력인 비류나부로 전환시킨 것으로 보여요. 비류국의 흔적은 중국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대 중국인들이 쓴 역사서들 가운데 1에서 2세기의 상황을 기록한 후한서, 3세기의 상황을 기록한 삼국지를 보면 당시 중국인들이 초기 고구려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역사서는 공통적으로 고구려가 5개의 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는 초기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 자치 세력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후한서에서는 고구려의 5개 부 명칭을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라고 소개하였고 원래는 소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세력이 약해져서 현재는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삼국지에서도 후한서에서 전 왕실로 소개한 소노부를 연노부로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노부와 연노부에 들어가는 한자가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대체로 연노부는 소노부의 오기로 이해하죠. 계루부가 주몽으로부터 내려오는 고구려 왕실에 해당된다면 전 왕실이었다는 소노부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앞서 살펴본 소노부가 고구려의 전 왕족이었다는 중국 측 기록을 신뢰한다면 고구려에는 주몽으로부터 내려오는 계루부 왕실 이전에 다른 왕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2세기경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행정구역 중 하나인 현도군의 지명 가운데 고구려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고구려라는 명칭은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기원전 1세기경보다 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인 압록강과 혼강 유역에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 고조선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적들이 분포했던 것으로 볼 때 부여로부터 주몽 집단이 내려오기 전 이 지역에는 고조선의 영향을 받은 토착 세력이 먼저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계에서는 주몽의 고구려가 성립되기 전의 토착 세력을 원고구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몽과 송양의 대결 이야기는 부여에서 내려온 이주민 집단이 원고구려 지역의 주도권을 잡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토착 세력의 저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한편 주몽의 고구려에 복속된 토착 세력들 중에는 비류국 외에 다른 소국들도 있었을 텐데 송양과의 대결 이야기가 유독 잘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원래는 송양의 비류국이 토착 세력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원고구려 지역의 주도권이 송양의 비류국에서 주몽 집단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주도권 교체를 고대 중국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원래 고구려에 다른 왕실이 있었으나 왕실이 교체되어 계루부가 새롭게 왕위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점에 주목하여 삼국사기의 비류나부가 중국 측 기록에 나오는 전 왕실 소노부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송양의 이름이 소노부
손오부의 손오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송양이 실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손오라고 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란 뜻으로 본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송양이 인명이 아닌 지명이라는 기존 견해를 비판하며 손오부와 비류나부를 별개의 세력으로 보는 소수의 의견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류나부가 손오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손오부와 비류나부가 동일한 세력인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부여에서 내려온 이주민 집단이 토착 세력을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비류국의 저항이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렇게 비류국을 복속시키는데 성공하였으니 이제 나라의 기틀을 제대로 다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동명성왕은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어 제대로 된 궁궐 없이 초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5년 3월 황룡이 곤령이라는 골짜기에 나타났으며 7월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곤령의 남쪽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기원전 34년 4월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일어나 사람들이 7일 동안이나 빛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기상이변 현상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기상이변 현상들이 일어난 이후 동명성왕은 기원전 34년 7월 처음으로 성곽과 궁궐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동명한편에서는 곤령의 검은 구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산을 보지 못했고 수천 명의 사람 소리가 토목공사를 하는 것 같이 들렸는데 7일 만에 안개가 걷히니 성곽과 궁실 누대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궁궐 공사가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확실히 신비로운 요소가 많은 이야기죠.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그런 자세한 과정은 나오지 않고 그냥 한동안 기상이변 현상들이 이어지다가 얼마 후 성곽과 궁궐을 지었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차이가 왜 일어난지 눈치채셨겠죠. 이 역시 삼국사기 편찬 과정에서 편집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궁궐 공사가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신비로운 요소가 편집되면서 이 기상이변 현상과 궁궐 공사 간의 인과관계 같은 것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동명성왕 주몽이 첫 번째로 복속시킨 나라인 비류국에 대한 숨은 뒷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동명성왕의 마지막 정복 활동과 그의 최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